자, 이번에 기업 분석 리포트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투자증권 기업 분석팀의 손세훈 연구원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스닥이 좀 약세인 것 같은데, 코스닥 기업 있으면은 준비를 코스닥 기업이군요. 네. 자, 어떤 기업입니까? 요새 좀 중소형주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이제 경제 침체가 들어가고 있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종목을 어떤 종목, 특히 또 IT도 안 되잖아요. 코스닥의 대부분이 또 중소형 또 대부분이 다 IT인데 저희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이 저성장 시대에 한번 PBR 종목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가치? 예, 자산가치. 어쨌든 지금에 대한 현 정부도 물가 상승에 대한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치 상승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찾은 기업이 신송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신송홀딩스. 네네. 신송식품? 신송간장. 네, 우리가 귀에 익숙한 그런 기업을 예, 알고 그렇습니다. 있죠. 근데 현재는 이제 신송홀딩스라는 이제 홀딩 지주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한 지는 6개월 갓 넘은 신생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력은 상당히 오래됐죠. 가정주부님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신송그룹에는 지주사라 말씀드렸고 신송산업과 그리고 신송식품 그리고 신송의 홍콩 현지 법인이 100% 자회사로 이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송산업 같은 경우는 그 식품의 원재료인 전분 그리고 글루텐을 자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신송산업의 주요 고객사는 전분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식품업체가 고객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생산하는 물품 중에서 소맥 전분하고 글루텐이라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국내에서 동사가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신송식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 판매해서 뭐 B2C는 이제 할인마트 등에 공급하고 있고 B2B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 등에 이제 공급 뭐 기업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회사 신송 홍콩 같은 경우는 해외 곡물을 수입해서 정부, 식품회사, 이제 사료회사 이런 쪽에 하는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송홀딩스의 사업 부분을 보면 식품 사업이 전체에서 25%, 그리고 소재 산업, 그러니까 전분과 같은 소재 산업이 21%, 곡물 트레이딩 사업이 4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인재 사업이 약 5%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입니다. 네. 저희 프로듀서가 안에서, 이 글루텐 그러면 낚시라는,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저도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담당 프로듀서가 이제 전해왔는데, 자, 그 라이신이라는 것은 이제 뭐 CJ 쪽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왔던 그런, 이 라이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글루텐. 네네. 글루텐 얘기 좀 해주시죠. 글루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우선은 밀가루를 가공할 때 생기는 이제 그래서 점성이 강한. 네, 점성이 강한 이 식의 이제 글루텐인데요. 이 글루텐을 국내에선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입산을 하고 있고요. 주로 쓰이는 거는 이제 햄, 어묵, 과자, 빵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 어묵 같은 거 좀 탱탱하잖아요. 탱탱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루텐의 소재로 있는데 글루텐 같은 경우는 좀 폐수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서 환경을 좀 파괴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라는 거는 그런 라이센스, 그러니까 그런 허용된 지역이 이제 신송홀딩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글루텐 생산을 접었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작년 연말에는 수출 확대, 일본 쪽으로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글루텐을 50% 캐파 증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같은 경우는 주요 사용처 정도의 사용 지분 비율을 보면은 가공된 육류 같은 게 한 18% 차지하고요. 그리고 HVP 시즌화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우리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천연 조미료가 있고요. 그냥 베이커리, 빵에도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탄성을 유지시키는 뭐 파스타, 짜장면, 면 이런 쪽, 그리고 사료 이런 쪽에도 이 글루텐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제가 이 식품 쪽은 식품 첨가물은 아닌 것 같고, 글루텐이라는 것이 독성을 띠는 것은 아니죠. 그냥 독성을 띠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탁성 때문에 물에 풀리면은 좀 이렇게 뿌여지는 거, 그리고 뭔가 응집력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폐수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어찌됐건 글루텐이 5만 대 다 쓰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 씁니다. 어쨌든 저희가 먹는 거, 빵,
뭐 이런 것들, 뭐 파스타. 어묵, 햄, 뭐 파스타 다 이런 탄성을 유지시켜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쪽에 글루텐이 쓰이는 거고 이게 뭐 폐쇄가 발생했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가공하는 데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씻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섞여서 이제 폐쇄가 된다라는 거지 이 자체가 뭐 오염 물질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신송홀딩스의 이제 그 신송식품 쪽에 주력 생산 이게 어디 쪽이죠? 신성식품? 신송식품은 이제 간장 쪽이고 네. 글루텐 같은 경우는 신송산업에 지금 예, 소재, 식품의 소재는 신송산업 그리고 식품은 신송식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홀딩스의 개념에서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정적인 임대 사업 여의도의 그 건물 네, 몇 그렇습니다. 있죠? 예. 네, 그걸 얘기 좀 해주죠. 우선은 자산주 아까도 오늘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자산주를 좀 저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자산주의 개념은 뭐냐면 어쨌든 주가의 하방 경직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이 되고 보통은 PBR이라는 거는 회사 청산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저평가 되어 있냐, 회사 청산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냐 이런 감안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3개 건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송 빌딩은 이제 신송 빌딩 그리고 대호 빌딩, 신송 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지적도를 또 뽑아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대호 빌딩 같은 경우는 대호 빌딩하고 신송 센터 같은 경우는 신송식품이 각각 58%, 52%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송 빌딩은 신송산업이 75%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시거나 뭐 여의도에 거주하시는 분, 여의도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요 빌딩이 큰 대로변에 이렇게 핵심 건물로 좀 위치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물 임대 수익이 매년 약 60억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고 이 부동산의 공정 가치가 약 3개 합쳐서 지분을 감안한 공정 가치가 약 1,070억입니다. 이게 다 지금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현재 시총은 지금의 부동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이 40% 그리고 순현금이 200억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 가치주로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공요금 현실화라든가 이런 전력요금 좀 오르고 있죠. 이런 식에 대한 그런 의도는 정부 의도는 이제 물가 상승을 좀 하겠다 이런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가치는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전망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이 9% 매출은 9% 성장한 2,971억 원, 영업이익은 13% 증가한 126억 원, 순이익은 7% 증가한 약 101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분근하고 글루텐은 요일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식품 소재라는 이 장점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영업적인 면에서는 천연 조물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면에서도 업사이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자산 가치 줄어서 PBR 0.7배밖에 안 되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최근에 저성장 시대에 한번 주목해볼 만한 가치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송홀딩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기업분석팀 손세훈 연구위원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